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남부의 국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승객 부족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붕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인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연방의회 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카고 한인 기독실업인 협회가 지난 7일 토요일 2023년 새해를 맞이해 공동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하원 의장의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마침내 선출되었습니다.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의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이어갔으며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기독교인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연방의회 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집계한 페이스 온 더 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연방의회 의원 중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의원은 전체 534명 중 469명, 즉 88%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개신교인은 303명, 카톨릭 신자는 14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이후 78%에서 63%로 감소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비율은 96대 회계에서 91%를 차지했던 지난 1979년과 80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카고 한인 기독실업인 협회가 지난 7일 토요일 2023년 새해를 맞이해 공동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조찬 예배를 가진 후 시카고 한인 기독실업인회에서 준비한 떡 만둣국을 함께 하면서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남부의 국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경 이민 정책 등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2년이나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엘페소의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관리 요원들이 마약과 밀수품 등을 검문하는 사연을 듣고 이후 엘파소와 멕시코 후아레즈 사이에 설치된 국경 장벽을 국경 순찰대원들과 걸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국경을 보고 관리대원들과 대화한 소감을 묻는 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나는 중남미 4개국 국민에 대해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년 3만 명을 추가로 수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후원자가 있어야 하고 육로가 아닌 비행기를 통한 이동 등이 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승객 부족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 사회가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았지만 대중교통만큼은 여전히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해 11월 전체 대중교통 승객 수가 9,100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1월에 비해 여전히 5천만 명가량 적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업이나 각종 육체노동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은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뉴욕 중심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원의 대중교통 이용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다른 미국의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승객 감소 현상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붕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모틸 미국 러트거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이 러시아의 붕괴를 준비할 적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패전과 프랑스 제국의 붕괴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전쟁이나 혁명, 경제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국가가 붕괴한 사례가 역사에 많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진 뒤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은 뒤에 극우 국가주의자와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 반민주운동 그룹 간의 지독한 권력 투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임 하원 의장의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마침내 선출됐습니다.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의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이어갔으며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216표를 얻어 민주당의 하원 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212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5차례 계속된 재투표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권력 서열 3위로 하원의 의사봉을 쥔 수장 자리에 오른 케빈 메카시 신임 하원 의장은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10일 화요일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밤 최저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